자, 먼저 살펴볼 곳이 강개토 대왕 비문을 볼게요. 이 강개토 대왕 비문은 예전에 한 기출문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장수왕 때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서체도 기록돼 있다. 그래서 보통 해서체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예서체는 그 전에 전환시대 때 했던 거고. 네, 근데 이 예서체도 기록돼 있는 것이 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예서체가 해서보다 좀 약간 예술적인 어떤 분위기가 풍긴다고 하죠. 밑쪽으로요. 예, 그렇게 있고 크게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구려 계보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정복사, 음, 그 다음에 국가 단위의 전국적인 규모와 부세제도 정비, 수모임 관련된 내용이 여기 또 있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고구려 계보 파악에서는 이제 고주몽의 어떤 건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자지자, 그러니까 하늘의 그 아들이다, 천성 의식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건국의 당위성이나 고구려 왕의 정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고구려 계보 파악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명성왕의 신화 있죠. 요게 일부 반영돼 있어요. 네, 여기는 추모왕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동명왕의 이제 신화가 여기에 일부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부요 계통의 유민들을 이제 포섭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좀 일부 언급됐지만 삼국사기에는 강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관련된 내용이 별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강개토 대왕 붕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 그러니까 기병과 보병이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준 내용은 요 강개토 대왕비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수모인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수모인은 무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 얘기한 거군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을 각각 뽑아서 할당을 했어. 그래서 이게 부민하고 신민이라는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데 부민은 고구려인, 신라는 신민은 신라 백제. 그래서 그 왕의 무덤, 태양릉이죠. 태양릉의 무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이제 뽑아서 할당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수면제를 줬냐면 예전에 미청왕 있죠. 미청왕 무덤이 그 당시 이제 그 전현한테 한번 이게 털렸잖아요. 그래서 미청왕 무덤이 털려가지고 미청왕 시체가 이제 거기 전현으로 간 그 사건 때문에 여기 무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강개토대왕 비문에 수명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강개토대왕 비문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마모가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를 이제 분석할 때 이걸 읽을 때 좀 사료 비판이 필요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크게 외적 비판하고 내적 비판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요 관련돼 갖고 03년 기출 문제 나왔죠. 강개토 대응 비문이 주어지고 나서 요 외적 비판, 내적 비판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문제가 너무 막연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정확히 어 뭐냐면 지- 쓸 수는 없었지만 대충 보면요. 일단 판독의 어려운 글자, 마모된 글자가 있잖아요. 그 정확한 판독과 변조엽을 정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세이 같은 선을 이제 써가지고 그 마모된 글자를 주로 발견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죠. 그래서 외적 비판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금속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적 비판은 국제관계 각국의 발전 단계를 두고 기록과 유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외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외가 과연 신라를 칠 만큼 독자를 칠 만큼 뭐냐면 국가 설립이 됐었냐. 그래서 이 외의 주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국제관계나 각국의 발전 단계를 다른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적 비판, 그 다음에 백잔의 칭호 문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텍스트 비판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 비판과 텍스트 비판 관련된 내적 비판 내용을 이제 쓰면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03년 기출 문제에 너무 이게 막연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몰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95년도 기출문제였던 신묘일주 기사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임나일본부의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건데, 일본은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면서 칠지도와 함께 이 신묘일주 기사를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 신묘일주 기사는 400년 때, 그 당시 이제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했던 내용들인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걸 일본 측 도해의 주체를 외로 보고 10여 년의 바다를 건넜다. 도해가 이제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제 땡땡땡 신라를 거쳐서 신민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인보 같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외의 주체를 고구려 본 거야. 왜냐하면 강개토 대왕 비문이 이제 고구려 썼기 때문에 굳이 고구려 주어를 이제 자신이 일일이 언급하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의 주체가 누구냐면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가 10년이 오자 이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배를 격파했다. 그래서 백제가 외와 연결하여 신라를 침략하여 그를 10년 삼았다. 그래서 고구려 10년 삼았다. 백제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주체로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진희 같은 사람은 아예 이제 그 강동궁 장구에서 요 기사가 변조됐다. 뭐 석회설을 발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신묘주에 관련된 기사고. 자, 그 다음에 중원 고구려 비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원 고구려 비문은 이제 그 뭘 알 수 있냐면 여기를 통해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 하류 점령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구려의 독자인 천하간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중원은 이제 일단 충주죠. 충주. 충주가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 보면 신라 백제를 보면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여기 중원경을 설치했어요. 나중에 구건고 이름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원이라고 해서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 이렇게 중원경은 이제 고구려 설치하는 거예요. 고구려 설치하고 나중에 구건고는 신라가 설치한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원 고구려 비문은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제가 중원 고구려 비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은 영토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고구려가 그 당시 충주에서 이제 건립했던 거 장수왕 때 중령에서 남양만 연결하는 선을 장악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역조선 관련돼서 그 언급돼 있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강 이북 지역을 이제 장악했다는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주 내용을 보면요. 자, 고구려 왕과 신라 왕 매금이 고구려 영토를 확인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매금이라는 게 나오죠. 아마 이게 눌지왕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냐 영토 확인했다. 그리고 여기 매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마립간의 별칭으로 보고 있어요. 마립간의 별칭. 예전에는 이걸 마립간을 좀 낮춰보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왜냐면 이게 울진 봉평비에도 매금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립간의 별칭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왜냐면 자기 왕의 그 칭호를 그 비칭으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좀 고려할 때 그 마립간의 별칭을 매금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위에 신라 매금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주인 바리사자 근노에 하여금 신라의 국내에 중인을 내지인 우불성 부근을 옮기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라 그 매금이 그 당시 여기 영토를 확인하고 고구 영토에 있는 그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영토로 옮겼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신라가 그 당시 고구려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주라는 표현이 있어. 예. 일본서기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토 내 당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갖고 요 당주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신라 내에 고구려의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국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고려라는 말 있죠. 고려. 이 고려라는 말은 장수왕 부근에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고조라는 말은 이제 나온 과정을 보면 원래는 구려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고주몽 집단이 들어오면서 고구려도 바뀌었고 나중에 이제 구자가 빠지면서 고려라고 돼 있어요. 고려. 예. 그래서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 기사에서도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는 고구려 얘기했지만 후반기 때 들어서는 고려라고 해요. 삼국 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고려라고 하고 그 삼국사기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만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왕건이 세웠던 나라를 이제 고구려하고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삼국시대의 고려를 고구려가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구려, 고려단 명칭은 여기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려단 명칭이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왕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조라는 말은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던 그 명칭이고, 보통 일종의 이칭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 외에도 대한민국이라 쓰잖아요. 이렇게 다른 명칭, 그 이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관을 볼게요. 고구려 천하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고구려 천하관은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이 있나? 뒤에 따로 설명이 있지만 그때 좀 얘기하고, 자, 고구려는 이제 자기 자신의 나라를 대왕이나 조왕이라고 불렸던 거고, 그래서 신라를 칭할 때 동이라고 동이매급. 자, 동이라는 것은 이 중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잖아요. 자,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 자기의 제국으로 본 거야. 제국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의복을 하사했다. 자, 고대 시대 때 의복이나 칼을 하사했다는 거는 뭐냐면 상국이 하국한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신라를 일종의 종속국 제국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고구려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의 막강한 주도권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우월성을 가시하는 자국 중심의 독재의 천하간 문화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고구려 천하간을 알 수 있는 이제 뭐냐면 비문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강개토 대왕비가 있고요. 서문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백의 뭐 그 손자며 그 천자의 이제 아들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그 하백의 이제 딸이면서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있어. 하백의 손자면서 천자의 아들이다. 아마 헤모스의 아들이다 이런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런 말들이 다 강개토대왕비에 나와 있는 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두도 모지명이 있어요. 모든 모집에 보면 그 곡을 가장 신성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원 고구려 비문. 이게 세 가지가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나타내는 그 뭐냐 비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포항 중성리 비문이야.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이게 신라에서 제일 오래된 비문이에요. 흥성리 비문이라고 또 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신라 갈리디 과거에 모담본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그 신라 갈리디 과거에 모담본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를 밝혀서 본래 그 뭐냐면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 내용이야. 자, 요 내용들인데 잠깐만요. 신라 갈리들이 과거에 모담볼이라는 사람의 재물, 모담볼이 이거 오타가 있네. 예. 모담볼이 재물을 다른 사람을 빼앗 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과거에 모담벌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파고 본래 주인, 그러니까 모담벌이죠. 모담벌한테 돌려줬다.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현존 최고의 신랍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경우는 주체인데 신라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관리들이 이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나 부족장들, 부의 그 장들이 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 포항 중성리 비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포항 중성리 비문 이전에 또 알려졌던 게 그전까지 영일 냉수비가 제일 오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영일 냉수비가 이제 뭐냐면 제일 그 높아요. 자, 하여튼 이게 눌지왕설도 있고 지지왕설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나오는 지철력 간론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천의 갈무왕이 지중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천의 갈무왕이라고 하는데 갈무왕이라는 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의 어떤 될 수 있는 유력자들을 지칭하는 건데 자 이럴 때 이제 이게 눌지왕 때 지중왕이다. 아니다 지중왕이 집권하고 나서 쓴 거다. 만든 거다 해갖고 선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영일지방의 절거리의 재산 분쟁에 관련된 판결이야. 그래서 탁부의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교를 내려서 절과 재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판결을 낸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탁부 이런 내용인데 탁부는 부죠. 그러니까 육부 중에 하나예요. 해부 중에 해부라고 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교를 내렸는데 왕이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육부의 수장들이 와서 같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동학유라고 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특징은 율부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율부는 이제 좀, 보기에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사로육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육촌이 육부가 됐다라는 설 제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생각하지, 그 뭐냐면, 어, 받아들이지 않고, 육촌하고 육부는 다른 거예요. 예, 육부는 정치 집단이야. 고구려의 그 오부와 마찬가지요.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 많이 그 일찍이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육부가 이제 나중에 나왔어요. 자, 그뭐 네모난 때 그 마직간 때 나왔다는 설도 있고 이사금 때 나왔다는 설인데 대충 이제 네모난 이후에 왕권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집단들이 육부를 통해서 통합돼서 왕권과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이후, 뭐 눌치왕 때, 뭐 이렇게 만들어진 선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5세기 넘어가서 4세기 후반에 5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라의 옛 구호인 사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국명인 그 갈문왕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지천령 갈문왕. 자, 그 다음에 뭐 촌주, 도사 등 정치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 보이고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그래서 판결은 여러 부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내는 공동학이고요. 손을 잡아서 널리 알린 의식을 향했다. 고대 시대 때는 이제 맹세를 하면 그 사표 의식을 하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입에 바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는 초기 육부의 연합적 성격이 6세기 초까지 계속 유지됐다는 걸 반영하고 있고요. 예. 자, 기조 개의체 의정은 갈무왕을 봤는데 이 지증왕인데 이 지증왕이 왕이 됐을 때냐 아니면 그 전에 했느냐에 갖고 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또 육부의 유력자를 왕으로 표기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육부에 관해 컸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촌주가 간지라는 간등을 가지고 있으며 웨이라고 하는데 촌주는 볼품제 밖에 있잖아요. 그 웨이라는 이 간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속문산 촌주의 존재가 그때 이제 먼저 반영됐고 신라가 산화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울진 봉평구를 볼게요.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버프망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버프망은 이제 초창기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울진 봉평구의 내용은 지금 앞부분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좀 보면 자, 보통 신라는 이게 소백산맥 있고 태백산맥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쪽을 태백산맥 지역을 서쪽 영서라고 하고 이쪽 영동이라고 해요. 예. 이 태백산맥이 이제 영동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상당히 오늘날만은 고속도로 역할하는 거야. 왜냐면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 산맥도 있고 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이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 불편한데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부터까지 해서 여기까지 쭉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해안가만 쭉 있기 때문에 말 타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영동 지역은. 그래서 이 영동 지역이 상당히 교통의 요지였는데 그 당시 울진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가면. 예. 울진 지역이 이제 여기에 보면 있는데 영동 지역에 이제 울진이 있죠. 이 울진 지역이 상당히 뭐냐면 전략적 요충 지역. 영동 지역 안에서 이게 또 접경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구려와 고구려 신라의 접경 지역이고 여기가 고구려 영토였다가 또 신라 영토였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울진 지역에는 친신라 계통의 사람도 있지만 친고구려 쪽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고구려부터 울진을 탈환하고 신라 영토로 만들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친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울진 봉평구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울진 봉평리가 보면 신라의 비석하고 좀 약간 다른 게 있어. 보통 신라 비석들은 짜리 목통이야. 이렇게 영일 냉수입이나 당양 적성비가 보면 본래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짜리 목통하게 그냥 대충 비빔을 만드는데 울진 봉평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치고. 예. 그래서 이게 고구려 형태의 비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고구려 계통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때 이제 울진 봉평을 빨리 만들 때 이제 얘네들 불러서 착주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구려 형태의 비문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울진 지방의 신라의 실질적 편입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주지 매금왕. 모주지 매금왕은 버프왕의 이름이에요. 네, 모주지가 버프왕의 이름이죠. 매금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마립간의 별칭이고요. 이칭이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해결했다. 그래서 사표 의식을 하고 나서 사후 조치를 기록한 건데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화교가 나. 아, 참고로 그 당시 이제 그 법후왕 때는 울진 보평비는 공동화교였지만 후에 들어가면 그 법후왕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을 확립한 후에는 후에 기록에 보면 법후왕 그 공동화교가 아니라 단독화교 넘어가요. 단독화교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국왕도 탑부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국왕도 육부의 하나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의 사무지 갈무한 게 공동 합의했다. 그 갈무왕은 왕의 후보자, 왕의 비견하는 어떤 부족장 이런 의미인데 아직까지 갈무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갈무왕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화한 순수비 때는 아예 단독학교 넘어가죠. 물론 중간에 이제 가도기 때 이미 단독학교가 보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진화한 순수비 때는 완전히 단독학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제 정비를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신라가 법포항 때 간등제가 확립됐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요거죠. 네, 삼국사 기록을 안 믿고 요게 간등제 확립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냥 천신사상을 알 수 있는 게 얼력소를 잡아서 하늘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노인법이라는 걸 존재했어요. 이게 율령의 존재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눴죠. 국인, 경주민하고 노인. 음, 경주 외 정복민들이죠. 그래서 이 노인법이라는 것은 국인은 이제 국인이 적용하는 법이 있고 노인은 노인법이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인법에게 적용되는 법이 노인법 아니냐. 물론 노인에 대해서도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노인이 뭐냐?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표적인 설이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적어 놓은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국인의 지방민 노인들이 국인과 달리 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 그 지역의 지배층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렇게 국인하고 노인 같은 지방민들이 어떤 이중 지배 체제가 이제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론적인 지배 체제 가도기 해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서 이론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가도기로서 이 노인법이 존재했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뭐 노인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노인의 노인법이 뭐냐 적용받았다. 노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서 있지만 경주 국인에 대비된 그 지방민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선을 싸고 나오는 않 거니까 그러니까 노인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모죽지 매금왕이라는 칭호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매금이라는 용어가 마디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구려의 이제 비문에도 매금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게 비칭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낮춰말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했지만 요게 울진 봉평비에서 매금왕이라는 칭호 나왔다면 자기 왕을 이렇게 낮춰서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비칭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왕을 쓰기 전에 가도기적인 어떤 왕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잇간에 뭐 이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서 이제 울진 봉평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빌부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예. 자, 단양 적성빌은 이제 그 뭐냐면 진흥왕 때 만들어진 거야. 예. 근데 이제 다른 순수비와 달리 여기는 그냥 순수비가 아니라는 게 특징이죠. 진흥왕 때 순수비가 많은데 진흥왕 때 만들어졌지만 순수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단양 적성비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10명의 고관으로 하여금 그 적성 사람인 야이차의 공로를 포상하게 하는 진흥왕의 왕교 부분과 지방 간의 음주를 보던 별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주 있다. 야이차라는 것은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공헌했다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이제 그 고구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죠. 네, 친일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교 부분에서는 중앙 간부에서 이사부, 비차부, 김무력 등 진흥한 12년 고구려부터 열권을 탈취하는데 활약하는 인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적성 지역에 대한 대민 해우 물마책이 있고 그다음 여기 오랫동안 고구려 지역이다 보니까 고구려 전사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전사법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뭐 공동경작에 입각한 토지제도다. 이렇게 있고 개별경작 형태다. 그러니까 토지제도에서 공동경작이다, 개별경작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전사법만 외워두세요 그냥. 예. 자, 그리고 다량적성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는 게 있죠. 중령 지역을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의미를 보면 신라 영토 확장 정책 개시를 상징한 전초기지 확보와 그래서 다량적성비는 이제 그 진화왕 때 그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비문이죠.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화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때 만들어진 거야. 예. 그 복속민에 대한 해우책, 당시의 간직명가 율령 정비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밑에 교과서 내용을 좀 약간 발췌했어요. 이게 09년 개정 교과서 비상 교과서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 발췌를 했는데 어 이게 더 많이 발췌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22년 개정 교과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고 나중에 다음 판에 이런 내용들 좀 교과서 내용을 많이 좀 발췌할게요. 교과서 내용 보실 때 교과서 주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심화서 부분에 다 있어. 근데 가끔마다 이렇게 뭐 어떤 학습 자료 같은 거 있죠. 심화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은 좀 봐두셔야 돼. 은근히 꽤나 가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췌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량 신라 적성비가 있죠. 예, 요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라 비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5세기에서 6세기 초에 세워진 것 추정한 포항 냉수의 그 신라비에는 사유재산과 상속했던 분쟁에 대해 그 당시 왕과 육부의 출신에 귀족들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냉수의 비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동화교죠. 자, 이는 당시 왕이 부사의 합의에 따라 정치를 했고 각부가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기능했던 걸 보여준다. 자, 울진 봉평리 신라 비문에는 간등의 내용이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국가의 부에 소속되어 그러니까 탁부, 해부에 소속됐다고 있죠. 예, 발음이 좀 그런데 회요, 회.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속되어 다른 고위 귀족들과 동등한 자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화고요. 예. 근데 이제 진흥왕, 물론 중간에 이제 공동화기로 단독화기로 바뀌죠. 법헌 말기 때. 진흥 시기 때 세워진 다양한 신라 적성비와 명할상서 적성비를 작성비 등에서 보면 그 왕이 각부를 통솔하고 있으며 지방 행정적 군이 형성되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단독하고 넘어가죠. 진흥왕 때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문이 쓰여진 내용들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국가 발전 단계가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격 체계.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을 노동력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노동력을 동원했는데 그 동원된 내용을 적어놨어.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비문이 영천 청제비하고 남산 신성비죠. 영천 지역에 이제 저수지를 만들고 나서 산 기념비라고 이제 보는데 영천 청제비는 그래서 노동력 동원 체제와 총력 구조에 대한 많은 시사를 주고 있고 신라의 수의 시설 시대나 동일 신라 시기의 중앙 집권 체제와 지방 호족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법포항 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난산 신성비인데 이 난산 신성비의 남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라 경주에 있는 남산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남산 신성비는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성이 없고 그냥 중간중간 산성들과 궁궐을 이제 부호할 수 있는 그 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냐면 산에다가 산성을 많이 쌓았어. 수도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난산 신성이야. 자, 남산 신성인데 그래서 이제 진평왕 때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을 축조할 때 이제 참여했던 그 인물들의 출신지, 이름 등을 쭉 열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려고 성을 쌓다가 대충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은 누가 만들었고 어느 공간 누가 만든 걸 알아야지 나중에 성이 무너질 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행정기구나 촌락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앞에 마원형 비문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잠깐 착각해가지고 여기 빠졌어. 그래서 여기 좀 일단 보충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경도를 이제 얻었다고 했잖아요. 신라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원형 비문하고 그 다음에 상초 비문인데
요 관련된 원문 내용하고 이제 해석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충제로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미작성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웃나라는 믿음을 서약하고 사신을 서로 왕래하여 사신이죠. 예. 정부는 해마다 수수해서 새로운 백성이나 옛 백성을 어울려주니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웃나라가 믿음을 이제 서약하고 이게 뭐죠? 이웃나라 그다음 한경도 지역에 요거 마원영비를 만드는데 이웃나라는 고구려밖에 없잖아. 근데 고구려죠. 그리고 요 옛백성과 새로운백성은 이제 고구려는 고구려, 옛백성은 신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고구려 사신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서약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땅을 떼줬다는 미작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죠. 예. 황초림비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좀 내용을 좀 보시고, 뭐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하해 요청한 사신이 서로 통하였다. 이런 내용도 이웃나라가 이제 뭐겠어요? 고구려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싸워보지도 않고 한경도 일부 땅을 동해안 일부 땅을 떼줬다.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돌고를 막기 위해서 그 신라와 싸웠던 병력을 돌고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땅을 떼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땅들 한경도 땅은 북번은 이제 신라가 고구려가 돌고를 이제 물리치고 나서 다시 땅을 회복하게 되죠. 예,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작서가 관련된 내용이 마오영비하고 항초령비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삼국의 외교 관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국의 외교 관계를 보면 크게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백제가 이제 그 한강유역 장악했던 4세기 때는 좀 뺐어요. 그래서 학계 통념상 이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요. 제가 나눈 건 아니고 학계 그 견해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5세기 때는 고구려 주두기죠. 예. 그래서 강개토대왕이나 뭐 장수왕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자, 6세기 때는 이제 신라가 팽창했던 거고, 그래서 신라가 한강유를 진출하면서 대중국 직접 통일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간산성 전투 2년 전에 그 성왕이 이제 진왕이 땅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나제동맹이 결렬되고, 그래서 7세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십자형 그 외교 관계, 뭐 여제동맹, 나당연맹, 연합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럼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삼국의 외교 관계에서 이제 고구려를 볼게요. 고구려는 처음부터 이제 뭐냐면 중국과 싸우는 과정에 등장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영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했고 대표적인 현도군이죠. 현도군 후에는 이제 누구야? 이제 낙난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강계동 대항 시기 때 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거. 전성기가 장수왕 때죠. 그래서 전성기 때 장수왕 같은 경우에 다면 외교가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의 분열 상태 이용해서 남북 쪽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요. 유영과도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그리고 나제 동맹이 그것 때문에 결성되고 다면 외교를 했다. 북조, 동진, 그다음에 남조 등의 사신을 파견해서 유영과 또 통교를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남조 같은 게 유송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여러 나라를 거쳤어. 예,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 고구려 중심의 도가니아 질서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것이 중원 고구려 비문의 천자지자, 일월지자 이런 말에서 나오죠. 자, 백제를 볼게요. 백제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하고 친했죠. 그리고 한때 이제 요소 상동 지역에 이제 뭐냐면 진출했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고 신라의 대외관계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초기 때는 고구려 백제를 또 간접 교류했어. 그래서 이제 사실 위주를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고구려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직공도에 신라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와요. 신라 사신도 같이 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그렇지만 6세기 때 진흥왕 때부터는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교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7세기 때 국제 질서를 좀 보면요. 자 이걸 이제 뭐냐면 남북 진영, 동서 진영이라는데 일단은 남북 진영을 먼저 볼게요. 돌골은 그 당시 수와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적대국이었던 고구려와 힘을 합치게 되고 그 고구려와 백제가 무슨 동맹이냐면 여제 동맹을 맺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제 동맹은 실체가 좀 약간 불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나제 동맹 있죠. 신라와 백제 간의 이제 나제 동맹은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여제동맹은 좀 많이 많아. 왜 많냐면 이게 여제동맹 관련된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삼국사기는 어디에 바탕으로 했냐면 구당서하고 신당서를 바탕으로 해요. 예, 하도 이제 고구려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당서 신당서를 봐야겠죠. 그때 이제 신라 사신이 와가지고 신라가 당항성을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그때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가 연합해서 당항성을 공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한때 또 뺏겼다는 그것만 다 다시 해먹겠지만 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요걸 사실 바탕으로 고구려 백제가 지금 뭐냐면 연합했다라고 하는 여제동맹이라는 연화설에 입각한 그 여제동맹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신라 입장 볼 땐 지금 고구려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백제가 위협적인 존재. 백제부터 계속 공격받으니까. 근데 그 백제한테 위협을 받았다고 이제 뭐냐 도와달라고 당나한테 얘기하면 당나는 꿈쩍도 안 하고 백제하고는 뭐 그렇게 악감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당나가 관심 있는 거는 고구려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외에도 고구려 끼워가지고 같이 공격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외교 사절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 고당에서 신당수가 그대로 적었고 이걸 또 삼국사기가 적으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낮에 여제 동맹이 형성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약간 학계에서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여튼 교과서에서는 뭐 여제 동맹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만 좀 설명할게요. 이건 하나의 가설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외가 있고요. 외가 이제 요 형성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 남북 진영이 되고 이거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연합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서 다대 나당 동맹 형성이 동서 진영이죠. 근데 수에 관련돼서 또 이것도 좀 많이 많아. 왜냐면 백제와 수가 그 적대적이었냐? 그건 좀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뭐 의자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보면 그 무왕인가? 그걸 보면 그렇게 적대지 않고 오히려 백제 같은 경우 수를 이제 막 사실 확인하면서 고구려 좀 쳐달라. 그런 요청 사실이 많아.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수나가 들어오면 상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나라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좀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우니까 그 너네들 싸우지 말라고 이제 백제는 책임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와 당이 이제 백제와 적대적이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도식화돼서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더 깊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서진영, 나당, 예, 남북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수도 뭐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같이 대입적으로 봤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7세기 때 국제 질서는 남북 진영하고 동서 진영 이렇게 나눴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동아시아 질서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 수정제, 여수전쟁, 여단정쟁, 뭐 나당정쟁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삼국이 이제 이때 통일됐죠. 그리고 왕권이 일시적으로 약화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구려나 그 당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됐다는 게 중요하죠. 고구려나 이런 데서. 그래서 고구려 대망리 체제가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영계성이 등장해서 대망리가 됐잖아요. 신라 같은 게 무영 김씨와 신흥생 김유신이 연합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덕여왕하고 진덕여왕 때 이 왕들은 성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무영 이제 김춘추하고 그다음 김유신이 연합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 왕들을 좌우했다. 실권을 장악했다. 이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구기족 세력들과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단의 남이 일어났던 배경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 백제는 8대상이다. 그래서 이때 7세기 때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기존 연립체제가 성립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8세기 때 넘어가서 이제 통일신라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중대 왕권이 확립되면서 전제 왕권 체제로 바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존 연립체제, 부채제론 두 가지 관점이 각각 다르지만 요 시기 때는 기존 연립체제가 성립됐다는 건 공통적이다. 이렇게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기 고구려 정치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는 상당히 복잡했어. 여기. 안자왕 때는 피살당했고, 안호왕 때 보면 이 안호왕이 이제 세 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는 거 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호왕이 세 명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세 명의 부인을 쓰는데 이 대부인은 아들이었고 요게 이제 중부인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세군이고 그다음에 소부인 때 이제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이 추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호왕이 꼴깍꼴깍 막 숨을 넘어가려고 했대. 그 뭐냐면 이 중부인 계통하고 소부인 계통이 싸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소부인 계통 이 추군계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천 명이 처형당했다고 하거든요. 그 내란 때문에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일본서기에 적혀 있어. 얘기했네. 예전에 한번 그 귀족 연립체제 형성 관련돼서 하여튼 일본석에 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단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 겪고 앞에서 이제 해랑이라는 승려 있죠. 이 얘도 이제 고구려 이제 뭐냐면 승려였는데 얘가 이제 내려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고구려에서 안호왕 즉위 그 양호왕 즉위 과정에서 내단 때문에 내려왔다는 게 학계의 이제 평가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양호왕이 즉위하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내적으로 귀족 연립체제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왕 때 이제 국제정세가 바뀌었죠. 평화왕 때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589년에. 그리고 수나라가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이제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평화왕 입장 올 때는 좀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평양성이야. 음, 장항성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장항성인데, 참고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평양을 이제 지금 수도로 옮길 때, 그 평양은 대동강 지역이 평양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삼국사에겐 두 가지 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한인 지역, 그 다음에 통구 지역, 국내성이죠. 그 다음에 평양 이런 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은 이제 여러 곳에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있는데 보통 학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또 옮겼다고 보니까 평양 지역을 옮길 때 크게 이제 정기 평양선과 후기 평양선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정기 평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산성하고 평저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체제죠. 그래서 산성은 대성상성,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여기는 안압궁성 음,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불안했어. 왜냐하면 이제 전쟁기에 이렇게 적이 계속 중국세력 쳐들어오면 성을 버리고 이제 그 산성에 가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성을 버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궁궐이라든지 가나라든지 민간 시설 다 없어지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중국식 나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성이나 민간 시설까지 다 뭐냐면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평화할 때 장항성이야. 우리가 보통 평양성 할 땐 요때 만들어진 평양성을 얘기한 거죠. 나성은 위치가 이제 구조가 삼성 형태로 돼 있죠. 세 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북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성이 있고 여기 외성이 있어. 북성은 좀 산성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궁궐이라든지 간척이라는 것도 있고 외성은 이제 일반 민간 시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 시설이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 그 북쪽에 이제 뭐냐 우리가 아는 대성상성이나 안압궁성이 요 북쪽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후기평성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평화왕 때야. 예. 평화왕 때. 그래서 장항성이라고 했다. 그때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요거와 관련돼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때 온달 장군이 나타났죠. 이 온달 장군이 요동으로 팽창했던 북주군을 격파했어요. 네, 요 내용 북주군을 격파했다. 네. 온달은 이제 새로운 기족세로 보고 있죠. 네. 그래갖고 이 당시 평양을 옮길 때 그다음에 을지문덕이나 온달 같은 가문들과 연합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왔는데 뭐 서하에 보면 온달 장군이 병신이고 평강공주가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마치 일반 천민하고 공주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각색된 거고 서라우스 각색된 거고 실제로 온달이라는 그 신흥 가문 출신과 그 다음시 또 뭐냐면 그 왕씨 결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영양왕 때를 보죠. 영양왕 때 역사 편찬이 있었죠. 이문지의 신집을 이제 5권 편찬했다.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편찬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 대외관계가 중요한데
온달이 신라에서 뺏긴 한강 유역, 중령 이북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출전을 하다가 아차산성에서 전사해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온달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온달이 평공항 때 이제 북쪽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신라와 싸우다가 아차산성이 죽은 내용, 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때는 요런 국제적 정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대형이 뭐냐. 그래서 고려의 간등제도 관련돼서 문제 나오는 과정에서 예문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음에 나올 땐 여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온달 장군의 어떤 활동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영향을 때 계속 한강역을 공격하죠. 북한 산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십자형 대외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고구려가 북방 유목민족 대 돌골과 연계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백제가 요게 낀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교과서 관점에서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그냥 백제는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해냐면 자기가 한글 역할하겠다 고구려 치면 그런 내용을 이제 뭐냐면 사신도 그 사실 파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 전쟁, 고구려하고 수화간 전쟁이 영향을 띠어났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영롱왕 때 보죠. 영롱왕은 이제 이때부터 당나가 등장했는데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친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당나라가 이제 집권자가 이연이었거든요. 이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연 입장에서는 지금 당나라가 막 만들어진 시기였잖아. 그리고 예전에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공격하는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좀 건국할 그 초창기다 보니까 좀 대외적 관계 그 관계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그때 당후부터 도교가 전래되죠. 예, 이 도교가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현이 이제 쫓겨나죠. 유폐당하고 당태종이 이제 뭐냐면 등장하죠. 이세민이. 근데 이세민은 이현과 달리 상당히 대고구려 강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리장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천리장성 위치가 여기죠. 예. 부여성에서 이제 이게 요동성인가? 네, 요동성까지 이제 쭉 있는 그 성을 이제 천리장성인데 그래서 당태종이 동골 복속 후에 세계제국을 포방한 것 대비해서 부여성부터 비사성이네요. 저 끝에 이제 그 요동반도 끝까지 가서 이제 비사성이니까 이제 비사성까지 만들었다. 참고로 이제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 방어선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요하죠, 요하. 요하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구려하고 중국 세력의 어떤 국경선이죠. 이게 강개토대왕 때부터 했던 거고, 이 요에 보시면 수많은 성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비사성이 있고, 여기 안쪽에 비사성이 있고, 건안성 있고, 안시성, 요동성 이렇게 쭉 있는데 요하도 해갖고 쭉 있죠. 요게 요하를 중심으로 했고 부여서까지 쭉 이어가는 요하 방어선이야. 여기가.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냐면 또 방어선이 있고요. 평양을 중심으로 방어선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 세력들이 이제 여기 그 평양까지 공격하려면 요 방어선을 다 뚫고 들어와야 돼. 성을 하나하나 격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거죠. 이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그래서 되게 이제 나중에 뭐 그 수나라와 당나라도 요걸 뚫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된 거잖아요. 만약 뚫지 않고 그냥 패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기 성에 있었던 사람들 군대가 이제 나와갖고 뭐냐 중간에 보급력을 끊어버리면 보급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죠. 보급이 딸려서. 그다음에 이제 보급 그 중국은 대개 보면 이제 육로로 이렇게 들어온 방면에 또 해로도 같이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고구려 해군이 있어. 여기 비사성 있잖아요. 비사성 부근에 해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서 차단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역 변진 자체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보급이 문제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나중에 신라하고 뭐냐면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 입장일 땐 이쪽 북쪽을 뚫기 힘드니까 신라하고 동맹을 해서 여기 남쪽을 뚫는 게 훨씬 편하겠죠. 가깝잖아. 그리고 이쪽 부에는 남쪽 부근에는 그렇게 방어성이 없어요. 신라로부터 계속 보급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나당 동맹이 맺어진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천리장성이 이제 축조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죠. 원래는 그 연개소문이 기록에 의하면 천리장성 축조를 이제 감독을 해야 가는데 감독관은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냥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아가 그 당시 그 뭐냐면 온건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실권자가 되죠. 보좌관 이제 내세우고요. 내세우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군사 입구 평양에 더 갔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 있어요. 예, 평양에 그냥 거주했다. 천리장성에 이제 있다가 내려왔다. 서 있는데 정확한 실체는 잘 몰라요. 하여튼 그 기록에 보면 기록만 좀 다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영노한과 대신들 죽이고 스스로 대망리가 됐다. 예, 그 망리지라는 것은 그다음에 군사를 담당하는 간등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대로보다 좀 낮은 간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대대로가 되지 않고 막리가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영계소문 집안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 막리지 집안이 계속 했고 세습지였어요. 그리고 막리지가 실권이 있는 게 뭐냐면 군사권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대로보다 더 실권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되니까 이제 거기다 앞에서 대자를 붙인 거야. 대막리지가 돼서 했다. 이렇게 이제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좌왕을 보는데 보좌왕은 이제 실제적으로 영계소문이 집권할 때요. 영계소문과 그 아들들이 집권했던 데인데 자 외교 정책은 이제 영계소문 대신라 대당 강경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백제와 백제 신라 공격을 지원했다. 대하성 공격에 뭐 지원했다고 하는데 당한성이나 뭐 기록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북쪽을 공격함으로써 신라의 병력을 뭐 뺐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여튼 여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고구려 백제가 이제 뭐냐면 연합해서 그 뭐냐면 신라의 당황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해서 공격했는지 백제가 단독 공격한 거를 그다음 신라 사신들이 이제 뭐냐면 당나라 요청을 먼저 얻기 위해서 곡을 끼웠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가설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제 동맹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장왕 때 여당 전쟁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당 전쟁과 이제 여당 전쟁 좀 보겠습니다. 예. 수당 전쟁이 아니지. 이거 잘못됐네. 여수 전쟁이죠. 여수 전쟁. 예. 여수 전쟁과 여당 전쟁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수 전쟁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 이 수당 전쟁을 잘못 적었는데 여수 전쟁이에요. 예. 자, 고구려와 이제 그 수나라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좀 사료의 한계가 있어요. 삼국사기하고 삼국 유사가 좀 한계가 있다. 여기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왜 한계가 있냐면,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 특히 삼국 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록할 때 주로 이제 신당서라든지 부당서라든지 당나라 역사서를 많이 참고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중국 측 수와 당의 공격 관련된 내용들만 동선을 깔고 했기 때문에 그 고구려가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되게 보면 이제 그 삼국사기 보면 수나라 양제와 당나라 그 누구야 당 태종만 주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얘네들의 어떤 그 작전이나 동선 공격 방향만 얘기하지. 고구려는 그때 그냥 대응하는 것만 나와. 대응하는 것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게 중간중간 빠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관으로 채워넣을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여수 전쟁을 보겠습니다. 먼저 발달이 됐던 것이 이제 그 고구려죠. 이 고구려가 이제 먼저 선빵을 날렸죠. 그래서 수의 압력을 예방하고자 고구려가 그 당시 그 요소 지방을 선방했다고 그래요. 말갈족을 동원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그 차원에서 수 문제가 침입했는데 30만 원 이제 원정을 했다고 했죠. 1차 침입이에요.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수문제 침공은 그 뭐 폭풍 가다가 이제 폭우에 만나가지고 물러났다고 하는데 되게 이제 폭풍 때문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패했는데 그 당시 이제 수나가 그걸 창피해서 기록을 못하니까 폭풍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뭐냐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신채호 같은 사람은 그 당시 강희식 장군이 거기에 수나 군대를 뭐 쳐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지 몰라. 조선상고에서 적혀있는데 진짜 뭔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뭔가 사료들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그 강희시 장군에 관련된 사료가 민가에서 전달된 그 구조 내용 것도 있는 건 있지만 문헌사로서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 문제의 1차 침을 심의했고 그다음 수 양제가 3차 침을 했죠. 그 1차, 2차,
세 번에 걸쳐 3차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13만을 동원한 거는 1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수양제가 원래는 이제 요동성을 이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요동성을. 그래서 요동성을 이제 요동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요동성이 안 뚫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동성이 안 뚫리니까 그 당시 요동성 이족이 그래갖고 결국에 요동성이 안 뚫리니까 요구 별동대를 이끌고 이제 보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살수에서 이제 격파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외적이 쳐들어올 때 성어 다 피하고 청야정세 작정을 해갖고 완전 주변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 다음에 보급이 딸린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살수에서 이제 뭐냐면 청천강이죠. 이때 울지문덕에 의해서 격파됐고 울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살수 대첩에 크게 이겼다는 정도밖에 안 나고 아마 이제 평양에서 천도할 때 그때 손을 잡았던 가문이지 않을까, 가문 출신이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울지문덕이 수해 장군이었던 우중에게 보내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명에게처 천문을 깨뜨리고 오만 전순 땅에 이치를 우주에 알았도다. 전쟁에 이어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너가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빨리 그냥 만족하고 그만둬라. 도교 의식이 또 반영됐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알아서 그냥 꺼져라 이런 말인데 자 하여튼 이 우중군에게 보낸 시가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여수전의 결과, 고구려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고, 수는 국력이 소멸되면서 곧 멸망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전쟁을 보겠습니다. 여당 전쟁. 여당 전쟁 내용을 보면, 여당 전쟁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기간식 기출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 초기 때는 나름대로 친선 관계를 이제 유지했죠. 그래서 도교도 전래되고 여수 전쟁 시 포로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당나라 때부터 이제 당태종부터 강경체를 도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 당의 국력 해본가 대하성 공략 위기에 처한 신라가 영계소문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기죠. 이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그다음 대하성이 함락하고 김춘추가 그다음 영계소문한테 갔는데 영계소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령 이북당 한강 유역지역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황태종한테 가가지고 신당 외교 총력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이 있고 천리장성이 이제 축조됐다. 연개소의 만들어졌는데 이때 완성된 건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관을 보면 그 당태종의 침입, 그래서 그 당태종이 침입을 할 때 내세웠던 게 영계소의 전변이거든. 영유왕을 죽였다. 어떻게 신하가 영유왕을 죽이냐? 내가 대신 혼쭐 내주겠다면서 그 공격했는데 이거 아니어도 침입하려면 그냥 구실력 막 붙여갖고 침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태종은 앞에서 이제 양제와 달리 정예병사 30만 명만 데리고 왔어요. 왜 113만 명이 좋긴 좋은데 이걸 이동하려면 보급이 딸리잖아, 보급이. 그러니까 이제 기병 중심의 30만 병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이런 작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요동성이 점령당하고요. 배감성이 점령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여기에서 걸렸죠. 참고로 요동성하고 배감성은 석성인데 반해서 안시성은 토성이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동성 이게 암시성이 아니라 요동성이네. 글자가 잘못됐는데. 자, 요동성하고 배감성, 주필산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안시성 승에서 이게 크게 승리를 거뒀다. 여기 주필산 전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안시성이 이제 그 당시 포위당했을 때,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지원해줬어. 근데 고구려 정통적인 게 이제 언덕이나 산을 끼고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평원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패배한 전투야. 그래서 이때 이 전투를 이제 그 당시 당태종이 뭐라고 주필산 전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주필산 전투가 된 거야. 이 주필산 전투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주필산 전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결국 안시성에서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안 됐죠. 그래서 물려놨다.
그래서 이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박지원의 열알기나 이제 송중기대 이제 송충기대 동충당 선생 별집 등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양만춘의 이름이 이제 중국 소설책에 나왔던 이름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 때그 개인 문집에 마치 그걸 사실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인데 야사나 뭐 소설책에 나와 있는 이름이다. 근데 이게 실제 역사적 인물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예. 뭐 소설책에서도 예전에 알고 있는 뭔가의 기록에 따라서 또 뺏겨갖고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소설 쓸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자, 하여튼 그 결과 나당연합의 계기를 마련했고 고구려는 오랜 전쟁에 국력을 소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나당연합의 이제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게 뭐냐면 원래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이제 뭐냐 쫓겨나가지고 고구려한테 그 거절당하고 나서 그 외도 갔다가 일본도 안 되니까 이제 당나라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태종이 어 나당 동맹을 그 도청 나당 동맹을 맺겠다는 그 김추추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나라가 그렇게 당한 거는 그 선덕여왕 때문이다. 여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큰 걸 쳐고 이제 뭐냐면 안시성 전투에 갔는데 그 아니 고구려 정벌했는데 안시성 전투에도 패하고 도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야.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그 요동방어선을 뚫고 그리고 여러 성들을 뚫고 평양에 가면 보급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그게 생각한 게 신라야. 신라를 이제 뭐냐면 손을 잡으면 뭐냐 북쪽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망이 허수단 남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 나당연합군이 거기고 또 보급은 또 신라가 이제 이렇게 대주니까 이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라가 그때 이제 당나라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신라는 고구려에 별 관심 없어요. 백제죠. 백제 좀 쳐달라. 그래갖고 이제 당나라와 백제가 그 당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라와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이게 뭐야 백제를 이제 뭐냐면 치고 그 다음에 그 병력을 다시 곡을 치게 됐던 거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고구려는 크게 이겨가지고 간진을 살았죠. 근데 가오는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고구려 이때부터 쇠퇴됐던.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으면 대충 이제 뭐냐면 수나라나 당나라 가서 좀 약간 신라처럼 좀 어, 머리를 숙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게 대국하고 소국하고 싸우면 경제력 차이나 인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면 끌수록 어떻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고구려는 항쟁했죠. 물론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고구려의 국력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후에 상당히 땅을 야금야금 그 당나라한테 내주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요하방어선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여러 성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신라가 있고, 근데 이제 요 이후에 그 당나라는 당 고종 때부터 전략을 바꿔서 이 요하 방어성 같은 경우에 공격은 하는데, 그 예전처럼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뭐, 한 2, 3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자기 영향력 있는 말갈병들, 그 여진족들을, 권한족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요 요하 방어성은 항상 비상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좀 전쟁 피로가 높아져. 그리고 나 그걸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여기를 먹기 시작해. 야. 그리고 나서 본진은 여기 신라와 당나라가 남쪽을 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몇 번은 나당연합군이나 이제 이런 것도 격파했지만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모전 나가다 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피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네 분이 나와서 평양선 문 열고 나당연합군이 항복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고구려 멸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과정을. 자, 영계성을 계속 독재를 하니까 민심 이반이 나오고 영계성은 집권 이후에 사후 지도층이 네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형제 간에 이제 갈등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남생이 이제 뭐냐면 그 국내성 쪽으로 이제 시찰 갈 때 그 난건하고 난생은 이제 여기 그 평양성에 남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첩자들이 남생하고 난건하고 남생을 뭐야 이간질 시키잖아요. 결국에 난건과 남생이 자기 형을 쳐내고 남생이 당나라 도망가잖아. 그래서 남생이 당나라의 항도가 돼갖고 공격 개투는 그렇게 이제 있었고 거기에다 염존토가 있어. 강개토 대왕의 그러니까 누가 강개토 대왕이죠. 그게 누구죠? 영계소문의 동생이죠. 그래서 영계소문 동생이 자기가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는 그 성들과 이런
그 예성민들을 데리고 신라를 기입을 하죠. 예, 항복해 들어온 거야. 자, 북쪽에서는 당해 세력 확대로 거란 말갈족이 당에 복속되어 요동 방어선이 상실됐고요. 그래서 이 거란 말갈족이 당에 동원돼 갖고 계속 소모적으로 이제 뭐냐면 요동 방어선 공격하면서 이제 요동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나당 연합군이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결국에 신라의 김인문과 당나라의 이세적의 협공으로 멸망을 하죠. 고구려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백제 후기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백제국에 보면 위도왕이 있는데 위도왕은 이제 처왕이라고 해 또. 1번 서기에 보면. 원래 위도왕의 이름이 여창이죠. 여창. 그래서 그 앞에 따서 처왕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위덕은 이제 시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여창 같은 여군단의 간산성 전투에서 이제 그 했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성왕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신이 딱 떨어졌어. 아버지를 죽인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때는 이제 불교에 기이해갖고 자기가 승려가 되겠다고 난리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호를 자기 아버지 때 남부라고 했는데 다시 백제에 복귀하고 신라 정부에 반대했던 팔선 귀족들이 그때 바로했다. 왜냐면 그때 신라 정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차항이 주장했거든 세자시기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성황을 잃게 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선 귀족들의 세력이 강했다.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몇몇 왕들이 있는데 이제 그는 건너뛰고 무왕이 집권해. 무왕.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왕이 그 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반계열 쪽으로 이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한 같은 경우에는 사비가 너무 귀족대세에 커져 나가니까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계획을 했다. 물론 이것도 삼국상이나 삼국 유사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어디 좀 잘 모르는 불교 관련된 서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사택식의 도움을 받아 천도하려고 했다는데 그래서 익산에 가보시면 이제 익산 미륵사지도 있고 그다음 무왕의 무덤인 쌍릉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자 하여튼 이 천도설이 있고 그리고 불교 진흥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미륵산을 창건하고요. 그 미륵사 중에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유적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요번에 시험 문이 나왔던 것이 그건데 요건 좀 이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석사를 건립하고 아웅산을 창건했다. 대외관계다 보면 신라를 공격을 하여 예, 이제 신라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신라 여러 성들을 점령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격을 제대로 막질 못해.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자 신라는 여기 점령한까지는 좋긴 좋았어. 근데 문제점은 그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그러니까 북쪽은 고구려를 공격받고 남쪽은 백제로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제일 많았던 나라 백제예요. 그러니까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인구도 적은데 적은 병력 양쪽 분산되다 보니까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 앞에 무릎을 계속 꿇게 되고 결국에 땅을 야금야금씩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화성 전투 이후에 그 뭐냐면 백제한테 뺏기고 나니까 김춘추가 여기 갔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죠. 고구려 가서 이쪽에서 좀 동맹을 안 맺더라도 그 병력을 좀 철수할 수 있게 고구려 합평관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평관계 유지해야지만 이쪽 병력을 이제 빼서 백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 갔던 건데 그 당시 영계소문이 중령 이분했다. 한강 유역의 땅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제 뭐냐면 있고 고구려 공격을 받아 석투성을 났는데 앞에서 이제 그 당시 여당 그 우리가 이제 뭐죠? 여제동맹. 여제동맹이 있었다고 하는 가설 중에 이게 또 비판받는 게 뭐냐면 그걸 공격을 받았어 또. 이게 또 성립이 안 되잖아. 같은 동맹끼리 이제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가설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대편 의견에서 이걸 들고 있죠. 예. 그리고 당나라 일본과의 친선을 강화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당나라하고 백제는 사이가 그렇게 적대적이 않았어요. 무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동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고구려의 항도가 되겠다. 고구려 침입할 때 고구려를 좀 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나라한테. 그리고 당나라한테 조공 사줬다 파견하니까 당나라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굳이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이런 답서도 받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어, 보통 그 미륵사에 보면 이게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터가 나와 있는데 터 중에 미륵사지 그 석탑이 있어요. 그 미륵사 석탑이 세 개가 있죠. 중앙탑이 있고 동탑이 있고 석탑이 있는데 예, 요거는 없고요. 지금 동탑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동탑이 일제시대 때 무너졌어. 그 일제시대 때 그 콘크리트로 막는다고 메꿨는데 훅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체해가지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해체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동탑이 아니라 석탑이네요. 예, 동탑은 없고 석탑만 있어. 말 잘못네. 이 석탑에서 이 남아있는 석탑에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금제 사입 봉황기가 나온 거야. 보통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얘기했지만 여기 미륵사지 그 석탑은 실제로 이제 목탑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석탑이지만 그게 되게 커요. 근데 목탑 같은 경우에 밑에 복장문을 이제 넣어놓고 있는데 그 복장에 이제 복장문에 사리를 집어넣고 사리의 어떤 내역 같은 걸 적어놓은 그런 것들 이제 적어놨거든요. 이게 그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제 사리 공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보니까 상업 유사 기록하고 좀 틀린 게 많아. 왜냐면 익산 미륵사지를 만들 때 미륵사를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진평의 세 번째 공주였던 선화공주가 많이 이제 도와줬다고 그러죠. 무왕하고 결혼하고 이제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미륵사를 익산 그 미륵사를 선화공주가 만졌다 무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 석탑에 나와 있는 금제사리 봉황기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선화공주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상호유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까보니까 여기 까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리 백제 왕후 자평 사택적덕에 따라 됐어. 사택적덕. 예. 그래서 사택적덕은 이제 사람 이름이고 사택시 집안이라는 거 있죠. 참고로 사택시 집안은 팔성 중에 하나요. 예. 팔성 중에 하나고 사비를 이제 근거지로 하고 있는 그 신흥세력들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을 줬던 그 집안 중에 하나예요. 이 집안이. 근데 사택의 딸로 나와 있는 거야. 당연히 선화공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택 적덕의 딸로 나와 있으니 이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선화공주 얘기는 후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미륵사를 만들 때 어떤 뒤에 만든 연기서다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건 사택시 집안하고 그 같이 만들었다. 익산청도의 사택시 집안이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 선화공주가 뭐 진평 무왕의 그 첫 번째 그 왕비는 아니라도 뭐 두 번째, 세 번째 왕비일 수 있지 않을 수 있냐? 또 사택적들이 뭐 두 번째 왕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무왕이 여러 왕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택적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히 풀리지 않은 그 미스테리죠.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났어. 그래서 기출 예문도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선화가 있고 사택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기억인가? 여기 니은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지 복용기 내용하고 이 상호유사 기록이 충돌되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낸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시사적인 내용,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떼어 맞춰갖고 맞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의자왕 때를 보죠. 의자왕. 예. 의자왕은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 이 사람이. 예. 그 집권 초기에는 귀족들을 수충하고, 왜냐면 귀족들 팔대성이 강하니까 부여실을 대거 작평으로 임명해서 왕권을 강했어. 되게 자기의 일가 친척이나 뭐 왕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왕자들 난리가 없고, 주 일가 친척들을 이제, 해가지고 자평 임명했다. 그래서 부여시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의자왕의 왕족이죠. 신라 왕족들, 백제 왕족을 부여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성이지만 여제 동맹 이용해서 고구려와 함께 당황성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 당황성을 공격해서 신라와 당원을 연결한 벼슬길을 차단 시도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당황성 공격. 그 다음에 또 신라의 이제 서북의 군사 요충이 합천의 다야성, 이 다야성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게 뭐냐면 여길 통해서 대구를 거쳐서 경주로 갈 수 있는 직선 통로야.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북부 대구를 거쳐서 여기 이제 어디야? 그 경주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대하성에 누가 있었냐면 김춘추 사이가 딸이 있었죠. 그래서 풍석하고 고타손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이가 좀 잘못했어. 부하장수 아내를 건졌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배신 당해가지고 그 대하성이 이제 쉽게 함락을 했거든요. 자, 대하성이 함락하니까 김춘추가 뭐겠어요? 대단히 이제 실망을 빠졌겠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있음에도 그냥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해서 곡을 건너갔는데 그때 영계소문이 중령 이북당을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감옥수에 갇혔다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기토치설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듣고 나서 거짓말로 빠져나왔고 결국에는 외도 갔지만 외도 거절당했고요. 당나라 건너는데 당나라 1차 접종은 이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당태조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절했고 다시 두 번째 건너갈 때 안시성 전투에 패배한 당나라 태종이 그 말 듣고 이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뛰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남이 지금 원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자기 입장과 조절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예. 이거는 보고 그 신라의 외교수는 뒤에 고려까지 이어져. 네, 고려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외교 펼칠 때. 예. 자, 하여튼 의자왕은 초창기 때는 좀 약간 정치를 좀 잘하고 그랬는데 후기 때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먹고 마시고 막 해가지고 정치를 이제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추나 홍수 같은 충신들이 기항하고요. 집권층의 내분이 발생되고 사치 함락을 일삼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삼국사기 기록이니까 신라가 이제 의자 백제 멸망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도 있을 거야. 이 조작됐다는 설도 있거든요. 자, 멸망 과정을 보면 소정방이 이끈 당나라군과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서 이제 멸망했죠. 원래는 이제 그 당나라군이 배를 타고 건너온다니까 백제에서 그렇게 방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당나라하고 원수 실리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 당나라 원수가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요쪽을 건너와서 이제 뭐냐면 곡을 칠 것이다. 신라랑 연합해서 곡을 칠 거야. 그래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요렇게 갖다 각자 밑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공격해 든 거죠. 신라도 공격해두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방황하게 되죠. 백강과 탐양의 방어선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공격할 때, 뭐냐, 그냥 패스시켜. 보통 이제 그 백제도 중간중간에 성이 많잖아요. 성이 많은데 이 성을 다 패스하고 어딜 공격을 사배를 직접 공격해요. 그러니까 당하겠지. 의자왕 입장일 때는 그 당시 그 병력을 동원하려면 상비군도 물론 있겠지만 상비군은 예비군이 있거든요. 징집해갖고 이제 동원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징집해갖고 이렇게 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어, 계백 장군이 이 시간 벌려고 그 싸우다가 잘 안 돼갖고 깨졌죠. 결사 5천을 이끌다가 신라군에 깨지고 사비성이 당나라부터 공격받으니까 사비성은 방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옹진으로 갔죠. 옹진으로 가서 이제 뭐냐 지방병력이 오기까지 기다려고 이제 했는데 이 옹진의 성주가 뭐냐 옹진의 성주 그 웅진의 성주가 그날 웅진의 성주가 배신을 때리죠. 예식진이라는 사람인데 배신을 때려갖고 이제 잡아가지고 그 의장을 잡아서 나당연을 바치죠. 그러면서 백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 그 백제 핵심 부분만 무너진 거예요. 사비성이나 웅진성 같은 것만 점령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백제 병력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제 부흥군이 일어날 때 다시 이제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고 한때는 사비를 제하고 다시 백제 부흥군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그 밑에 사료의 내용이 있거든요. 대화성 친 내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당항성 관련된 내용 있죠. 의정왕 때. 예.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팩트 중심으로 나왔죠. 팩트 중심.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후기 때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겹쳐 있네.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앞부분으로 겹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편집할 때 좀 중복된 것 같아. 예. 요거는 좀 하고 앞에서 얘기했고 성당량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겹쳤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거 그 내용 있고 대화성 전투 관련돼서 성당량 때 일어났던 거 비단에 난 관련된 내용도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요 앞부분을 제거하고 요걸 좀 다시 편집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중복된 것 같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단에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했는데 요거 관련된 설명 여기다 적어놨어요. 기출문제 분석에다 잘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비단의 난 중에 선동여왕이 죽고 진동여왕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풍주에 갈려 있고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요. 태평성을 지어서 갖다 바쳤다.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때부터 이 나당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신라가 복장의 연호도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좀 쉬었다가 이 나당 전쟁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번호를 얘기했나요? 번호를 얘기 안 한 것 같긴 한데, 예. 그 99번입니다. 99번. 예.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예. 근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얘기하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9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앞에 얘기했으면 그거 적으시면 되고, 예.